뉴욕시가 조기 투표 첫날에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 최초의 한국 전통 정원인 애양단이 조성됐습니다. H마트가 온라인몰 내 전남 식품관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퀸즈 전철역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던 10대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의원, 뉴욕주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뉴욕시 조기 투표가 첫날부터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조기 투표 첫날 뉴욕시 유권자 14만 145명이 조기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비공식 집계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중 브루클린이 4만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맨해튼이 3만 8,237명, 퀸즈가 3만 1,671명, 브롱스가 1만 6,462명, 스태튼 아일랜드가 1만 3,48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선 조기 투표 첫날 투표율보다 약 5만 명 늘어난 것으로 뉴욕주가 5년 전 조기 투표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27일까지 이틀간 집계한 조기 투표 값은 25만 7,860명으로 브루클린이 7만 7,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맨해튼,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가 이었습니다. 뉴욕주의 남은 조기 투표는 오늘부터 11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투표소는 거주지 인근 지정 장소입니다. 한편 올해 본선거 투표 시간은 뉴욕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뉴저지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전라남도의 후원으로 맨해튼 문화원 청사 2층 테라스에 한국 전통정원인 애양단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은 25일 뉴욕 최초이자 유일의 한국 전통정원인 애양단의 준공을 알리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 황지혜 작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애양단 정원 준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준공식에서 대한민국과 뉴욕을 이어 전 세계인에게 전남의 정원을 알리고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정원은 결국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사는 그 삶의 지혜를 담는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의 정원의 깊은 진수를 미국 뉴욕 문화원에서 선보이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김천수 문화원장은 이 공간이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정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1월에 김영록 지사님 뵙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올해 될 확률은 아마 10%도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요. 지난 9월, 10월 2달 동안 만들어지는 걸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의 리더십과 여기 관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지 않았으면 이 일은 정말 불가능했을 겁니다. 문화원 2층에 자리 잡은 애양단 정원은 첼시 플라워쇼 금상을 3회 수상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인 황지혜 작가의 작품입니다. 황 작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정원인 전남 담양군 소세원내에 위치한 전통담장 애양단을 주제로 한국 전통 정원의 정신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세계 정원사에 한국 정원의 그 가능성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애양당 정원에는 생열기나무, 식당나무, 백화 등 만병초 등 한국 자생수종을 중심으로 100종 이상, 500그루 이상의 초목이 자리 잡았고 정원 곳곳에는 소금독과 우물 등이 배치돼 한국의 서민 문화를 소박하고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H마트 온라인몰 내 전남식품관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한국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H마트 온라인몰 내에 전남식품관 개설을 축하하는 기념식 및 판촉 행사가 26일 뉴저지 리지필드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H마트 권일련 대표를 비롯해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김한종 장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뉴저지 리지필드 휴고 히메네스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주요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끝낸 뒤 전라남도 농수산물 판촉 행사가 벌어지는 매장으로 이동해 온라인 전남 식품관에서 각종 농수산물을 주문하는 시연을 함께 펼쳤습니다. 또 장성 보성군수와 함께 전남산 냉동김밥 시식과 전남쌀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미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하면서 우리 교민들이랄지 미국 시민들께 전라남도의 맛 좋고 품질 좋고 우리 식품하면은 전라남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남도의 그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이 식품들을 본격적으로 H마트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남진 작은 표고절편, 미성 영광법성 포참굴비, 완도 활정복 등 까다롭게 엄선된 전라남도의 다양한 특산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진출한 냉동 김밥, 또 우리 새벽판 김치,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독도 과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린이들 과자, 이렇게 또 누룽지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장성이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미식의 도시 장성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보송차가 이 매장에가 매장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차나 외국차한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차는 좀 프리미엄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녹차의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H마트는 31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지역 20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를 진행해 고객들은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의 우수한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지하철 서핑으로 또 한 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27일 저녁 퀸즈 전철역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던 10대 소녀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27일 저녁 11시경 코로나 섹션의 111번 스트릿역에서 두 소녀는 지하철 서핑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단행 7번 전철위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던 두 소녀는 가운데 선로로 떨어졌고 떨어진 소녀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머리 부상 등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나이와 이름 등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한편 지난주 퀸즈 전철역에서 13세 소년이 서브웨이 서핑으로 사망했고 지난달엔 브루클린 지지 전철에서 서브웨이 서핑을 하던 청소년이 떨어지며 사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26일 오전 센트럴파크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려 시도한 용의자 남성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26일 오전 5시 10분경 라스커링크 앤 풀 인근 85 이스트 드라이브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38세 여성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울타리 너머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5에비뉴 북단 쪽으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안전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 남성의 정보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한편 이번 여름 센트럴파크에서 선탠을 하던 여성을 강간하려 시도한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도 이번 사건 현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2024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1959년 이후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의 웨스트 스톡브리지에서 올 예정입니다. 록펠러 센터에 따르면 74피트 높이와 43피트 넓이에 달하는 2024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는 웨스트 스톡브리지에서 11월 7일 절단된 뒤 140마일을 건너 11월 9일 맨해튼 사우스 플라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리에는 5만 개가 넘는 색의 LED 조명이 부착되며 9피트 900파운드의 300만 개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스와로브스키 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편 11월 9일 트리가 도착하는 사우스 플라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더록과 롤플레이 하우스는 알치나적 홀리데이 클래식 공연과 독립서점 맥델리 잭슨의 스토리타임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한 산타에게 편지 쓰기, 오너먼트 장식,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행사는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트리 점등식은 12월 4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뉴요커 절반 이상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뉴욕시 등록 유권자 8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아담스 시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아담스 시장이 현재 14개월 남은 잔여 임기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40%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52%는 아담스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답한 반면 24%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담스 시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답변이 7%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많이 읽어보거나 들었다는 답변이 33%, 약간 읽었다는 답변이 37%, 별로 듣지 못했다는 답변이 19%,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8%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나의 해명을 들어보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또 아직 재판 절차에서 히어링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53대 40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조사에서 2025년 뉴욕시장 지지 후보 질문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22%로 1위를 기록했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19%를 얻은 반면 아담스 시장은 12%에 그쳤습니다. 또 아담스 시장의 직무 수행 승인도는 26%로 4명 중 3명은 직무 수행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판세가 초박빙으로 치닫고 있지만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보다는 각 주별 판세가 중요하고 오차 범위 내의 격차라는 점에서 예측 불허의 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과 입소스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8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 유권자 중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51%를 얻어 47%에 그친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달 초 같은 조사 때 2%포인트 격차보다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유권자 그룹별로는 해리스는 여성과 흑인, 히스패닉, 대졸자 그룹에서 우세한 반면 트럼프는 남성, 흑인, 고졸 이하 그룹에서 해리스를 앞섰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그동안 바이든보다 흑인들의 지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대 민주당 후보들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는 흑인 여성의 88%, 흑인 남성의 74% 지지를 받았고 이는 바이든의 흑인 여성의 81%, 흑인 남성의 60%의 지지를 받았던 것보다 높은 겁니다. 또 CBS와 유고부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투표 의향이 있는 그룹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를 얻어 역시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9월 TV 토론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4% 앞섰으나 이번에는 격차가 1%포인트로 크게 줄어서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CBS의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9월에는 3%포인트, 2주 전에는 1%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에는 50대 50을 기록,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다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마가 스퀘어 가든으로 변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9일 앞두고 어젯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전당대회급의 대규모 유세를 갖고 막판 세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약 2만 명의 지지자들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득 메운 가운데 핵심 지지층의 결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고 찬조 연설자들은 불법 이민, 여성 혐오 등 자극적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투표해 11월에 미국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리고 물가를 낮추는 반면 임금을 올리고 공장은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다. 미국을 세우고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범죄자들의 미국 침략을 중단시키고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릴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 여러분은 모두 일어서서 해리스 당신은 미국을 파괴했다. 해고야라고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밤 나는 여러분이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무당파이든 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 재앙이다.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그녀는 우리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유세에는 멜라니아 여사도 등장, 뉴욕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장 용감한 지도자를 배출했으며 그들은 세계의 흐름을 바꿨다며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 등 공화당 경선 후보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트럼프 주니어 등 트럼프의 전 가족이 총출동했고 유명 기업가와 연예인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한 코미디언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불렀으며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주에 몰려 살기 때문에 역풍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찬조 연설자인 억만장자는 해리스와 그녀를 움직이는 포주들이 미국을 망칠 것이라며 해리스를 창녀로 비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진인 뉴욕에 깊숙이 진격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수도 필라델피아를 다시 방문,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승패를 좌우한다며 적극적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필라델피아의 실내 체육관에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트럼프 때문에 지난 10년간 초래됐던 분열과 공포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사전투표가 29일 종료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이 사전투표를 해야 할 때다.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기다리지 말라. 여러분의 투표가 여러분의 목소리이자 힘이라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지난 9일간의 일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투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오전 필라델피아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기 펜실베니아에 사는 우리가 미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나라에 살길 원하는가? 혼돈과 공포, 혐오의 나라인가? 아니면 자유와 정의, 배려의 나라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승리하는데 필라델피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펜실베니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선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필라델피아 주민들의 자긍심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이 운영하는 이발소, 서점을 찾는 등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했고 푸에르토리코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 승리는 필리로 통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는 막상막하의 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등 도시 지역은 해리스, 교회와 농촌 지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내달 초 미국 대선 이후 다시 미국이 물가 상승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2년 반 동안의 치열한 전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 대선이 이 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공약 등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은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건 고율 관세 부과, 불법 체류자 전면 추방, 연준의 금리 인하 등은 수입 물가 상승, 저임금 노동력 부족,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 등을 초래 결국 소비자인 미국 국민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스 역시 주택 건설 촉진, 가격 폭리 추방, 미성년 자녀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약속, 결국 정부 재정 지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정 적자는 늘게 되고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등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국제사회가 경제 보호주의에 대한 놀라운 움직임이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전 세계 수백만 대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고 약 일주일간 항공 대란을 초래한 것과 관련 델타 항공이 사이버 보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항공사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델타 항공은 지난 25일 조지아주 주법원에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 항공은 소송장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은 재앙을 초래했다.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결함이 있는 업데이트를 고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전 세계 MS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 850만 대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2022년부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품을 구매했으며 전상망 마비로 7천여 편의 항공이 취소되고 5일간 130만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피해액이 5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델타 항공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강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단 한 대라도 테스트를 했다면 문제가 드러났겠지만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아 델타 항공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델타 항공의 소송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델타 항공은 낡은 IT 인프라를 현대화하지 못해서 복구가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항공 대란 당시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은 1, 2일 만에 전산망이 복구된 반면 델타 항공은 6일 만에 정상화됨으로써 항공사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선거 비용을 추적하는 비당파 그룹 오픈 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159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대선을 열흘 앞두고 미 대선은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표명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사주가 이런 결정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맞은편에 거대한 똥 모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조형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한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부모 5명 중 1명이 보육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부모 20%가 지난 12개월 동안 보육비를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예술가 이반 아르고테는 맨해튼 하이라인 공원에 길이 6m, 무게 약 910kg에 달하는 대형 비둘기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뉴욕의 상징 중 하나인 비둘기를 통해 이주민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뉴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사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올해 말 쇼핑이나 항공권 예약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선보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는 화면 속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인식한 뒤 버튼을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미권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3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송 출연은 젊은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병호 씨의 지인 서술래 씨는 향년 90세로 사망한 이병호 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아들 이경훈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퀸즈 엘머스트에 거주한 이경훈 씨는 한국에서 장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향대학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이경훈 씨를 아는 분은 중앙장의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최저 기온은 5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